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씩 쌓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과 소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신뢰라고 보는 것이죠. 민무신분립. 민이 신뢰를 갖지 않게 되면 설 수가 없다. 신뢰는 공정한 서로 공통의 규범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먼저 예로서 하고 겸손으로서 하고 신뢰로서 완성시킬 때 의가 사람 사이에 실천되고 적용되는 의로운 관계,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너 인간의 길을 찾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 것 같습니까? 큰 글자로 사람 인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버님 나이는 70이 넘었고 어머님 나이는 16, 10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누나와 같은 엄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생계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좀 더 장성하고 나서는 자기가 돈을 벌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학식이 좀 알려지면서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 노나라가 자기 조국이었습니다만 크게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50대 때 기회를 잡았지만 오래 관직 생활에 있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떠나서 한 15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72세 때 돌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죽기 전에 2, 3년 전에부터 자기 아들도 죽죠. 자기처럼 아주 아끼던 제자들도 안현이라는 제자도 죽습니다. 동시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지기불가의 이럴 때 지자가 중요합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한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면 그만두거나 어려우거나 좌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십니까? 누구죠? 네, 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에서는 성인으로 평가받고 또 왕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 공자라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실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을 감아두는 실패 있지 않습니까? 이 실패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와 실패가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라는 평가에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규정한 것일까? 소오종호,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 산동성 치프 곡부에 가시게 되면 대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자의 신의와 위패를 모신한 건물입니다. 아까 대성지성 문선왕, 대성지성 선사라고 하는 비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보면 공자를 위패를 모신한 건물은 땅 위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월대라고 그래서 앞에 땅 위에 하단 1단, 2단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민가는 바로 지상에서부터 건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와집을 보시게 되면 바로 지상 지표면에서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가 있거나 성인으로 받는 또는 왕과 같은 사람의 건물에는 꼭 월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위에서 건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공자를 성인으로 만들거나 인류의 서성으로 만들거나 또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에는 보면 약, 성여인, 즉 오기감, 위지불념, 회인불건, 즉 가위운, 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과 인이라고 하는 성인이죠. 그죠? 인자라고 하는 게 오기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평가, 나보고 성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위지불념 회인불건입니다. 억자는 발어사로서 뜻은 없습니다. 위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든지 인자가 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념, 실정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회인,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가 깨달고 알게 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는 나는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나더러 성인이라든지 인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공자는 분명히 거부 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런 공자 스스로의 자기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이후 때에 이르게 되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 인류의 서성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본다면 대성지성 선사 또는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면 문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이 세계에 널리 퍼뜨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성지성 선사할 때 성은 인류의 공통된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대성은 이룬 것이 완전하게 이루었다. 학문적인 체계가 모든 걸 완성했다. 이런 측면의 대성이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 공자를 성인의 바이올린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보면 공자는 논어 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성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역사적으로 성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공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그런 두 가지 평가 중에서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성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수용해야 될지 아니면 특정한 시절에 어린 시절에서부터 노년 시절에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거치면서 살아가야겠던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산 아래 보면 구멍이 하나 보이죠, 그죠? 동굴입니다. 이 동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공자의 그 어머니가 나이가 젊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식을 낳아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니구산에 이 산이 니구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름론자 공구라는 거 관련되는 것도 이 니구 할 때 구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이 산에 올라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에 다시 기도를 하면 집에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산길을 느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참으면서 집에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 니구산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공자 어머니가 들어가셔서 애를 이제 출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이름을 부자동, 동자는 동굴이라는 뜻이고 부자는 공자를 공부자 또는 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호칭이 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태어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산둥성 곡부에 가시면은 그죠? 이 공자가 태어나는 곳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그렇게 왕궁이거나 그럴듯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죠? 산속에서
그것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떠올리셔야 될 게 어린 시절에 벌써 누가 없었죠? 공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엄마와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자 스스로가 생계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공자 성적도에 보면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사윌이라고 개손시 집안에 가서 곡식을 관리하는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회계장부를 보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림은 명대 또는 공자라고 하는 성인을 의식하고 그렸기 때문에 젊은 공자를 너무 나이 든 공자로 그런 면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사성전도 보면 가축을 관리하는 배설을 넣었다라는 건 여기서도 보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가축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생계와 직업 생활에서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또 하나의 진로와 관련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이가구야 수집현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소오종호. 부라고 하는 게 만약 추구할 수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면 수집현지사, 시장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뭐 길 갈 때 벽제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이 길 가면 길 물러거나 길 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즉 결국 여러 사람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가리키는 직업이죠. 저는 시장에서 채찍을 잡고 질서를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일지라도 오역위지,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불가구, 만약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면 소오종호,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호자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여자 여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식 자자잖아요. 그죠?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입니다. 그러면 소종우라고 하는 것도 나로부터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소오종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진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만 탓을 돌리거나 그것을 핑계로 해서 포기할까라고 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좋아서 하는 일은 나로부터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공자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어려웠습니다만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자기 내부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 불가이위 위지자여,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하는 사람 말이냐, 뭔가 조금 더 바꿔야 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무리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자의 포부인 거죠. 공자는 미루어두는 게 아니라 늘 그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 찾을 때까지 분투를 하는 거죠.